2022년 6월 고2 학력평가를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갑자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명과학도 시간이 될 때는 할 생각이에요. 또 시간이 더 되면 고3 것도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먼저 만든 이유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걸 듣고 있는 고2 친구들을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고2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준에 대해서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풀면서 수능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내가 그 학평을 통해서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뭐 19번, 20번으로 뽑는데, 저랑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 친구들은 뭐 좀 느끼겠지만, 음, 익숙해지고 많이 연습하다 보면 사실 19번, 20번 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예. 자, 빨리 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좀 빨리 갈게요. 무선 이어폰이 떨어져서 점선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P에서 Q까지인데, 여기 뭐 속력하고 이제 뭐 속도 얘기가 나오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이동 거리는 요만큼 되고, 변이는 이 직선 거리죠. 그래서 시간이 똑같다라고 할 때, 이동 거리는 이 변위에 비해서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변위에 비해서는 깁니다, 이게. 그래서 속력이 속도보다는 당연히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평균 속도의 크기는 속력보다 작다. 이건 맞는 말이죠. 속력 당연히 증가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야 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 F는 ma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량은 이제 방향이 없으니까 빼고, 가속도는 무조건 힘의 방향인데 얘는 중력밖에 작용을 안 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의 방향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3번인가요? 네. 그렇게 되고요. 2번은 먼지털이. 이 먼지털이 할 수 있는 건 관성 때문이죠. 이불은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먼지는 여기 가만히 있으려는 정지 관성 때문에 여기 있다가 이불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불을 딱 때리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떨어지겠죠, 뭐. 원래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그래서 관성에 의한 현상. 육상 선수가 이렇게 스타팅하는 거는 이거는 작용만 작용이죠. 이 발이 스타팅을 밀면 스타팅 뭐라고 그럴까요? 블록이 발을 민다. 그죠? 이건 뭐 맞죠? 예, 종이가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그렇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뭐 버스는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예, 이런 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1초부터 7초 구간만 정보가 나와 있는데 0에서 2m 구간인데, 그러니까 2m 지점이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면 여기 2m 구간이 직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0m 구간이고, 그러면 1초에서 4초까지는 2m에서 0m 구간으로 간 겁니다. 이게 1초에서 4초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근데 여기 4에서 7초까지는 4에서 7초까지는 반대로 간 거죠. 2m 지점으로. 그러니까 되돌아왔습니다.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왔으니까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에서 7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0이죠. 그래서 1초부터 7초까지의 변이의 크기는 그냥 0입니다. 0. 그래서 2초일 때와 6초일 때 운동 방향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뭐 여기 1초에서 4초 갈 때는 이쪽 왼쪽 방향으로 갔고요. 제가 이제 2m를 이제 오른쪽으로 그렸으니까, 그럼 4초에서 7초 사이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운동 방향은 바뀐 거죠. 그럼 디귿이 답인데,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과 위치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속도인데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했다가 점점점 늘어나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이 감소량하고 같은 시간 동안 증가량은 같습니다. 이게 대칭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처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점점 느려진 거예요. 점점 느려졌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점점 빨라져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점점 느려진다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점점 빨라질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똑같이 변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예. 방향만 물어봤으니까 이 가속도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만 물어본 거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같죠. 네,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고요. 자, 4번. 요런 문제도 상당히 좀 자주 나오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복잡하게 푸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A에서 10m/s로 통과해서 V로 여기는 이제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V래요. 근데 통과하는 순간에 기준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동시에 통과했다는 거죠. 얘는 정지한 상태에서 통과하고 정지하면서 이제 출발하면서 통과하고 얘는 10m/s로 이제 통과했다는 거죠. 동시에 통과해서 그 다음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에 10m 앞서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t 걸렸는데 얘는 여기까지 오는데 t가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 가장 큰 힌트 이런 거 이제 잘 봐야죠. 가속도의 크기는 a, 2a이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b가 2배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핵심이 막 여러분들이 이제 등가속도 공식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좋아. 이런 거 좋은데 뭐 습관들은 좋습니다. 예, 뭐 이런 거 내가 외워놨으니까 뭐 EAS는 뭐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힌트를 줬으면 이걸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가속도의 B가 A 대 2A예요. 그러니까 1대 2죠.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 변화량은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같은 거냐면 속도 변화량이 같은 겁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항상 처음 거 빼주잖아요.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은 V-10이고요. B의 속도 변화량은 그냥 V입니다. 왜냐면 V 빼기 정지니까 0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1대2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2 곱한 게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통해서 V를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V에서 V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20이 되니까 V가 20이에요. V가 20. V가 20. 그리고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 또는 뭐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다. 이걸 알고 있으면 A는 20이니까 10에서 20으로 증가했으니까 A의 평균 속도는 운동하는 동안 15m/s예요. B는 평균 속도가 0에서 20으로 갔으니까 10m/s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은 시간 동안에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를 이동했는지 모르는데 얘가 이동한 거리를 SA라고 하고 얘가 이동한 거리를 SB라고 하면 이걸 빼잖아요. SA에서 SB를 빼면 SA가 10m 더 간 거니까 이게 1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뺀 게 뭐냐면 15 곱하기 T, 10 곱하기 T잖아요. 그럼 5T가 10m니까 T는 2초죠. 그 이거 공식에다가 물론 넣어도 되지만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정지 상태 B를 보면 20까지 갔는데 2초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20m/s가 되기까지 0에서 20m/s가 되는데 2초 걸렸대요. 그러면 가속도는 항상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하냐 이거잖아요. 그럼 10씩 증가한 거죠. 1초마다 얼마씩 변하냐.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1초마다 얼마씩 변하냐. 미안합니다. 예, 2초 걸린 거 맞죠? 예. 2초 걸렸죠? 예, 예. 자, 요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2초 2초 걸렸다라고 했죠? 예. 예, 그래서 잠시 당황한 게 얘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로 하면 안 되고 A의 가속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가속도가 1초당 10씩 증가한 거잖아요. 2A가 10이에요. 그럼 A는 얼마겠어요? 5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뭐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죠. 수평 방향으로 날아오는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가 충돌하는 순간인데 충돌하는 동안 야구 방망이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 B가 야구 방망이와 충돌하는 시간은 각각 T0, 3T0예요. 그 다음에 면적은 여기가 2배래요, A가.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충돌 전후의 야구 운동 방향은 나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2배고 A에 비해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2배라는 거죠. 그러면 A 야구 방망이가 쳤을 때 충격량은 FA라고 하는 평균 힘. 왜 평균 힘을 얘기하냐면 이게 곡선이잖아요. 사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배워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면적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적분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최대 힘이잖아요. 때릴 때. 그럼 이거를 네모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T0. 그럼 이때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평균 힘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도 하죠. 평균 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아이고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해보면 A가 받은 충격량은 I는 FT니까 얘가 받은 힘을 FA라고 해볼게요. 야구방망이 A가 준 뭐 힘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야구방망이 A로부터 야구공 AB라고 했나요 아까? 그러네요. 야구공 A가 받은 충격력을 평균 힘을 FA라고 하고요. 시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T0죠. 자, 이 값이 이제 A의 충격량이죠. 자, 그 다음에 B가 이제 받은 충격량 FB라는 힘으로, 평균 힘으로 3T0 동안 받았어요. 이걸 I, B라고 하면 요거 대 요거가 이 면적이 2대 1이니까 이게 2대 1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2대 1이 된다는 건 이거 그냥 T라고 적을게요. FAT는 아이고 여기가 2죠. 죄송합니다. B가 2죠. FAT는 FB 3을 앞으로 뺄게요. 3FT.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죄송해요. 요거 이거 대 이거는 1대 2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T는 지우고요. FA 대 FPB가 몇 대 몇인지 요걸 구할 수 있죠. 그러면 3대 2인가요? 그죠? 3하고 6이 되니까 3대 2가 되는 거죠. 힘은 3대 2입니다. 그러면 힘은 누가 더 세게 줬냐면 FA가 더 세게 준 거예요. 딱 봐도 힘이 커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평균 힘은 아니고 이게 최대 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1.5배 더 센 거네요. 2분의 3배 더 센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야구 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가 아니라 2배고요. 야구 방망이에 의한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이잖아요. B가 A의 2배이다. 그러니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면적이 2배니까 이 말 맞죠? 자, 평균 힘이래요. 이렇게 나오죠. 평균 힘이라고. B가 A의 라고 했네요. B가 A의 2분의 3배 맞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3배, 죄송해요. 3분의 2배 맞죠? 3분의 2배. 예.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6번도 많이 이제 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손을 잡아서 정지시킨 모습인데, A를 가만히 놓은 후 시간 T에 따른 속력, B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B의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가 딱 끊어졌대요. 그럼 끊어지고 난 이유는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이 끊어지고 난 이유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왜냐면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이게 30N의 힘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F는 MA에다가 적용을 하면 B만 있을 때는 30N의 힘을 받으면 얘가 3kg이고 30N의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 물론 가속도는 10 이거죠. 10m/s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가 지금 여기 시간과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6입니다. 6. 그럼 처음 가속도가 나오는데 붙어 있을 때는 1분의 6이니까 6m/s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F는 M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 3kg짜리랑 M짜리를 30N의 알짜 힘으로 끌고 있다는 거예요. 마찰과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죠. 그러면 가속도가 6이래. 그럼 M이 얼마인지를 나올 수 있죠. 그래서 M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충돌 전에 운동량은,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항상 운동량에서는 V가 속도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해야 되는데, 선생님 반드시 오른쪽을 플러스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지금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 운동량은 3이고 얘 운동량이 0이니까 더하면 그냥 3이죠. 그럼 얘도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의 운동량은 플러스 5가 돼야 되죠. 얘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 해서 플러스 3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의 운동량이 질량 5 곱하기 V가 플러스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인 거 확인했고, 그러면 V는 1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연력학 법칙으로 왔죠. 부피와 압력 이런 게 있으면 등온선을 그리는 이 습관을 좀 그리면 좋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AB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 우리가 모를까봐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아는데 압력 안 변했고 여기는 등적 과정이다. 예, 모를까봐 부피가 안 변한 거 아는데 친절하게 써놨죠. 그러면 다시 그려놓고 온도는 여기가 T1, T2, T3라고 하면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이쪽이 높죠. 이쪽으로 갈수록. 자, 그러면 Q는 델타 U 그 다음에 1인데 플러스 쓰면 P 델타 V죠. 이게 1이죠.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는 흡수하죠. 왜냐하면 A에서 B로 가면서 이만큼의 일을 했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Q만큼 넣어줘서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온도를 높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높아졌어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 Q를 나눠서 쓴 거죠. 온도를 높이는 데도 쓰고 일을 하는 데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면은 일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등적 과정이니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기 때문에 Q만큼 넣어주면 그걸 전부 다 뭐 하는 데 쓰냐면 온도를 높이는 데만 씁니다. 얘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얘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보면 A, B에서 기체가 한 일은 Q가 아니라 Q보다는 작아요. 이걸 가지고 나눠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증가한다. 증가하죠. 플러스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간 거니까 등원선이 이렇게 상승한 거죠.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C 과정에서가 AB보다 크다.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Q인데 얘는 Q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자, 9번을 보면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으로 물체 A를 밀어서 A가 벽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지라고 했으면 자, 알짜임이 0이에요. 모든 힘의 합력은 0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0이 아니라 알짜임이 0이 중력은 있겠죠, 당연히. 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F다. 0이라니까? 그럼 디귿이 맞겠죠? 그래서 2점짜리죠. 이게 A가 벽을 미는 이렇게 쓰면 그거의 반작용은 벽이 A를 미는, 그죠? A가 벽을 했으면은 이게 작용점, 벽이 A를 했으면은 이게 작용점이죠. 작용점이 서로한테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V로 등속도예요. 아, R자임이 없구나. 가속도가 없구나. 그래서 등속도구나. 이렇게. 그래서 F로 일정한 힘이 얘한테는 왼쪽, 얘한테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속도가 곧 힘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F는 MA인데 M이 변할 리는 없잖아. 운동하면서. 그래서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야. 그래서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가속도의 방향은 바뀔 수가 없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느려졌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가 왼쪽으로 가겠죠. 가속도는 계속 이쪽이었어요. 일로 갈 땐 느려지고 일로 갈 땐 빨라지겠죠.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쪽으로 계속 가속이 붙겠죠. 그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당연하죠. F가 곧 가속도를 만들어내니까. F가 곧 R자임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힘은 없어. 왜냐하면 등속도 운동을 그 전에 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자, 11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정지해 있는 모습이라는 건 어쨌든 얘네들이 받고 있는 알짜임은 0이라는 거예요. A도 알짜임이 0이고 B도 알짜임이 0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B가 A를 떠받치는 힘. 자, A만 보면 A를 지금 아래로 당기는 힘은 지구가 A를 당기고 있는 중력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얘죠. 그러면 얘는 근데 왜 아래로 안 내려오냐? B가 지금 수직항력으로 얘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B가 A를 떠받치고 있는 힘. 이 힘이 같으니까 알짜 힘이 0이니까 지금 얘가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이라는 건 힘 같고 작용점도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작용점이 같은 곳에 있어야 돼. 작용점이 물체 A에 있죠. 제가 그릴 때 A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렸어요. 작용점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만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작용반작용하고 그럼 같은 거 아니냐? 작용반작용, 작용점이 다른 곳에 있죠.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그때 A가 B를 하면 B가 작용점이고 B가 A를 하면 A가 작용점이죠.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B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거는 뭐 그냥 1초 만에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죠. 힘의 평형이 아니라 A가 B를 누르는 힘. 자, 이번엔 B 입장에서 보면 A가 B를 당연히 누르겠죠. 얘의 무게 때문에 누르겠죠. 두 손이 B를 떠받치는 힘이래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떠받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힘밖에 없나요? 중력도 얘를 잡아당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A가 B를 누르는 힘하고 B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B의 무게죠. 그리고 위로 떠받치는 힘은 손이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것과 손이 떠받치는 힘이 같아야만 힘의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중력을 빼먹었으니까 틀린 복이에요. 자, 12번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수레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탁 치면 여기 사이에 이제 용철이 있나 보죠. 그래서 퉁 하고 튕겨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나가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0이잖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튕겨 나가도 운동량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B에만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과정을 봤대요. 그러면 속력은 이걸 속도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걸 플러스라고 이걸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플러스 0.4, 이거 곱하기 플러스 0.42, 이거 곱하기 플러스 0.45는 0.5 곱하기 마이너스 0.4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표현하기보다 이거 얘네들을 곱한 값하고 얘네들을 곱한 값을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0.5 곱하기 0.4 플러스 0.4죠. 이거 더하기 0.5 곱하기 마이너스 0.4 하면 이게 0이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이거 해봤는데 여기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0.25가 됩니다. 0.25. 그래서 보면 여기가 0.25죠. 그냥 마이너스는 내가 붙인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0.25예요. 또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이거 마이너스 정했으니까 마이너스 0.25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정한 거야. 이거 플러스로 정했으면 이게 마이너스야.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실험 1에서 분리되는 동안 A, B가 받는 충격량이 크긴 같다. 자, 여러분들 충격량은 서로가 주고받잖아요. A가 B를 때려. 그럼 B도 A를 때리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시간도 같고 힘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격량은 A와 B 사이의 충격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충격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서로에게 충돌했으면. 자, 실험 2에서 분리된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다 라고 했죠. 분리된 후의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 운동량인데 어차피 처음에는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잖아요. 그러면 0에서 그러니까 0에서 MV로 변한 거죠. 운동량 MV라고 하면. 그러면 운동량이 변하려면 마이너스 MV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V니까 나중 운동량하고 크기는 같잖아요. 절대값으로 보면. 그죠? 사실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그냥 MV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0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냥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후가 나중 운동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운동량이라는 건 분리된 후 A의 나중 운동량이고 B의 분리된 후 운동량은 B의 나중 운동량이에요.
나중 운동량이 변화량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은 서로 주고받는 게 같으니까 방향만 다르고 주고받는 건 같죠? 그래서 합은 0이 됩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 말 뜻을 잘 이해하면 돼. 이거를 굳이 실험 2에서 이걸 곱해가지고 더해. 아니, 이거 뭐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뭐야? 5번이죠? 그 다음에 13번 보면요. 이것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충돌하기 전에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이었대요. 속도가 있었어요. 속도를 구해보면, A가 지금 2분의 4, 시간과 위치 그래프니까 2분의 4니까 2m/s로 오고 있었어요. 자,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걸. 항상 운동량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B는 얼마였냐면 2분의 2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그렇죠. 1m/s입니다. 근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2분의 2니까 플러스 1m/s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지금 4m 지점으로 오고 있다가 10m 지점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1로 갔다가 충돌 후에는 1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맞죠? 예.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가 2인데 여기가 지금 4에서 10이니까 변화량이 6이죠. 그래서 3m/s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A의 질량 그냥 A라고 놓겠습니다. 2A죠. 더하기 마이너스 B입니다. 이거는 충돌 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A 더하기 플러스 3B입니다. 이거랑 같다는 거야. A가 1로 죄송해요. 이게 1이죠. 1. 그래서 A가 1로 넘어오면 그냥 A죠. 그 다음 얘가 1로 넘어오면 4B죠. 그래서 A 대 B는 4대 1이 됩니다. 4대 1. 그럼 4죠. 자, 14번은 뭐 쉽죠. 용철 구조처럼 해가지고 뭐 충격을 완화한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I는 FT에서 시간을 늘려서 이 값은 일정한데 충격력을 줄여서 우리를 보호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타이어가 붙어 있으면 꽝 충돌할 때 타이어가 움푹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냥 맨손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글러브가 움푹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격파하는 게 아니라 세게 타격한다는 건 이걸 더 세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을 많이 줘서 얘를 그냥 단숨에 이제 깨버리겠다는 거죠. 충격을 더 많이 주면 얘가 더 깨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냥 그런 거죠. 예.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열기관이 나왔는데 연력학 2법칙하고 1법칙 같은 혼합된 문제죠. 우리가 뭐 카르노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 스털링 엔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뭐 쉬울 텐데, 사실 보면 자, AB 과정에서는 흡수를 해야 돼요. CD 과정에서는 방출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Q1을 흡수하고 Q2를 방출했다라고 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들어오고 나간 열 에너지가 없어요. 자, 근데 A, B, CD 과정에서 온도가 T1, T2래.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를 좀 기만할 정도로 쉬웠어요. 왜냐면 당연히 열기관에서 Q1을 줬어요. 이걸 T1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죠.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이 이동하고 그 차이만큼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T2라고 하면 T1보다 T2가 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W라는 건 이게 만약에 100이고 1을 40을 했어요. 그럼 60으로 나가죠. 그러면 W는 어떻게 구하냐? 100 빼기 60이잖아요. 그래서 Q1 빼기 Q2죠. 그래서 열효율 공식 중에 1 빼기 Q1 빼기 Q2 이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Q1에서 Q1 빼기 Q2 이게 뭐예요? Q1분의 W 이걸 정리한 거죠. 이렇게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도 틀렸죠. Q1분의 W죠. 공급한 열량분의 해준 일의 양. 그죠? 그래서 사실 요것만 봐도 그냥 보기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자, 16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A만큼을 늘렸어요. 그럼 얘를 손을 놔두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A만큼 이렇게 가면서 단진도 운동을 하겠죠. 그죠? 합니다.
그러면 여기 A만큼 늘어났을 때 이제 탄성력이 이제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 처음 출발할 때는 탄성력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용출이 줄어들면 공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탄성력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 이 탄성력이라는 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잖아요. 탄성력은 kx잖아요. 그죠? 이건 용출 상수니까 그렇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늘어난 길이가 점점 주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점점 주니까 탄성력이 줄어드는데 탄성력인 줄어들지만 힘의 방향은 계속 이쪽이었어요. O 지점까지 갈 때 동안은 계속 이쪽이었어. 아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계속 이쪽으로 힘을 줘. 그럼 가속도가 계속 이쪽이니까 계속 빨라져. 어느 순간까지 이 가운데 올 때까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압축이 되는 거니까 탄성력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더 많이 압축되면 더 세게, 더 세게. 그러다 결국은 이만큼의 힘으로 늘려놓은 속도를 이만큼의 힘으로 줄여버리니까 이때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 끝에서 구간에서는 속도가 0이고 이 가운데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뭐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이런 거 무시하는 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알짜임을 잡는다. O에서 A까지 당긴 다음에 가만히 놓은 후 A에서 0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간까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계속 탄성력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빨라지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A에서의 최대가 당연히 맞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이 최대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뭐 이건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17번도 정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쉬운 문제죠. 근데 이거를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풀어보게 하니까 이걸 안 읽어. 마찰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찰이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PQR 지점을 지나요. PQR 이렇게 지나는데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P와 Q에서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있으면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높이에 비례하니까 R에서가 P에서보다 작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Q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커져요. 근데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만약에 100이고 여기서 20이야. 그럼 80이 줄어들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80이 느나요? 원래는 보존되면 그게 맞지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일부가 뭐 20으로 빠져나갔어. 그럼 60만 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거를 읽어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18번 보면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절대로 열에너지 출입이 없다는 겁니다. 단열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팽창하고 있어요. 단열 팽창이죠. 그럼 Q는 델타 U 더하기 그냥 W로 쓸게요. 여기서는 2를 한 거니까 여긴 마이너스를 가져야 돼. 이게 0이니까 얘랑 얘는 값은 같고 부호만 다를 뿐이죠. 얘가 만약 100이면 얘도 100이죠. 숫자로 생각하면 자 그럼 외부에 2를 한다. 그렇죠. 플러스는 2를 한 겁니다. 밀어내면 2를 한 거야. 얘 입장에서 설명을 하죠. 항상 온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죠. 압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말하는 압력이라는 거는 어디 압력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내부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할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깥의 대기압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바깥의 공기의 압력, 외부의 압력이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얘가 1기압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바깥에서 누르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도 1기압이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얘가 왜 1로 가려고 하겠어? 얘가 이 바깥쪽의 압력이 작아진 거야. 0.8로 작아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니까 더 미는 거야. 여기다가 더 미는 거야. 언제까지? 얘도 0.8이 될 때까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죠? 정확하게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인데 어차피 단면적이 같으니까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작아진 거야. 그럼 외부의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도 작아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19번, 20번이 가장 저기가 높았는데, 오답률이 높았는데, 질량이 M이고, 얘는 EM이고, 예. 질량이 M이고, EM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운동량의 크기가, B는 2P고, 얘는 바닥에서 P였어요. 공기저항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평면이 기준면이라는 거죠. 운동량이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량은 2배죠. 운동량이 같다는 거는 얘의 요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를 V라고 하면 얘가 출발할 때 속도도 V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량은 MV잖아요. 그럼 얘 운동량 MV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운동량 같다는 건 얘 운동량 2배 크다는 거는 EMV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량이 EM이야. 그러면 이제 V죠. 물론 이제 방향은 다르죠. 얘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얘는 내려오고 있고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질량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질량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속도는 0이었겠죠. 자유낙하 운동하니까 쭉 떨어져서 여기가 이제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V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EM짜리 물체를 쭉 떨어뜨려요. 똑같은 높이에서. 그럼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냐? V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서 V의 속도를 올리잖아요. 질량이 어떻든 상관없어. 어떻든 무조건 H까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서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이게 꼭대기로 하면 뭐로 바뀝니까? 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죠? 그럼 이게 지워지잖아요. 어차피 질량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속도에만 영향을 받아서 이 높이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만 같으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H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점의 최고점은 H고요.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되돌아올 때까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다.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 바닥에 도달할 때 윗방향이죠. 윗방향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 위의 방향. 이걸 플러스로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 EMV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공기저항 무시하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냐면 내려올 때 V입니다. 마이너스 V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EM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마이너스 4MV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려면 EMV예요. 운동량이. 그럼 계속 나중에도 EMV가 돼야 돼. 플러스 EMV가. 근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절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 지우고. 그래서 요건 아까 요게 맞았고 요게 틀렸죠? 요게 맞고 틀리고 지저분해서 지웠어요. 그 다음에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MGH입니다. 여기 있는 MGH가 그대로 전달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 2분의 1 MV제곱과도 같죠. 자, 근데 이 B가 최고점에 도달했대. 그럼 H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EMGH죠. 질량 EM이니까.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의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차피 이거고 이거 똑같은 값이잖아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그럼 MGH예요. 바닥에 도착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입니다. 그럼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MGH예요. 그러면 그거의 2분의 1이다. 맞잖아. 3번이 답이죠. 20번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차근차근 보면 이 정도 역학적 보존 관련된 문제는 이제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ABC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여기 볼게요. BC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C의 운동 에너지가 E0래요. BC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겠죠. EH가 아니라 2분의 H 지점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그때 C의 운동 에너지가 E0래요. 근데 C는 자, 넘겨서 볼게. 그러면 BC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여기 같아지는 순간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B예요. 증가량은 얼마냐?
자, 마찰, 공기저항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중학교 때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서의 전환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탄성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탄성력이 있으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들어갑니다만, 그럼 얘가 만약에 감소하면 이게 보존된다면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해요. 만약에 얘가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합니다. 이게 같아야 돼. 근데 이게 여러 개잖아요. A, B, C. 그럼 그건 마찬가지야. A는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고 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쭉 했을 때 A, B, C의 운동 에너지가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양이 있잖아. A, B, C의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이 중에서 증가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A, B, C 중에서 감소량의 합과 같다고요. 무조건.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얘는 어차피 얘네들은 다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 같아지는 순간의 속도는 V로 같을 겁니다. 그죠? 다 V로 같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 A부터 따져보면 A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B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처음에 멈춰있던 게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C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내려가니까 감소해요. 근데 이 값이 지금 C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이제로라는 거예요. 변화량이 이제로인데 변화량이 아닌데 왜 이걸 이제로라고 하냐? 어차피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여기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라면 변화량도 이제로죠. 근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같다면. 근데 얘네들 세 개는 속도가 다 같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로면 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과 2니까 3분의 2 이제로입니다. 얘는 B는 질량이 m이니까 3분의 1 이제로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얘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X라고 놓을게요. 얘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X라고 놓겠습니다. 왜 3X라고 놓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2분의 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얘는 이렇게 2분의 H만큼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높이는 같아. MGH 공식에서 높이는 같아. 그러면 질량에만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량이 얘가 3배니까 얘를 3x라고 놓는 겁니다. 그럼 이 3x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때 나머지 얘네들의 증가량으로 이 에너지가 다 바뀐 거죠. 그럼 얘네를 다 더해주면 돼요. 얘랑 얘는 2제로 써져 있으니까 더할 수 있죠. 3분의 3, 1이니까 2제로가 됩니다. 더하기 x가 3x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하면 2X는 2죠. 그래서 X는 2제로가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번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번에 다른 과목에서 좀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